총리님, PPT에서 보시면 대통령 3년차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낮고 안 좋은데요. 지난번에 시정연설 총리님께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했습니다. 예. 총리님의 시정연설입니까? 대통령 대독입니까? 저의 시정연설인데 언론이나 모든 데서는 대독으로. 글쎄 그게 헷갈려서요. 총리님 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은 시정연설 안 하신 거네요. 예,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리님의 생각이시고 저는 거기에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게 참 많은데, 근데 대통령께서는 왜 시정연설을 안 하시고 국회 안 오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야당에서 박수는 안 치고 피켓 시위하고 악수를 거부해서 안 왔다, 이런 얘기 하셨죠? 대통령님에 대한 진정한 그런 국가 원수에 대한 존경이라 할까, 상호 존중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또 의사가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대통령께서는 개인 윤석열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야당이 박수를 치든 안 치든 피켓 시위를 하든 안 하든 대통령으로서 야당을 끌어안고 국정을 리드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 원수를 대하는 기본적인, 그럼 국가 원수는 뭐 야당 의원들도 뭐 거기서 항상 차렷하고 인사하고 악수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또 가짜 뉴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자꾸 아니, 어제도 가짜 뉴스. 아니, 말씀 좀 들어보세요, 총리님. 아니 언제 부동 자세를 취하라고 아니,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총리님. 야지를 하는 것은 총리님. 아니죠.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세요. 자꾸 끊잖아요.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어찌 하든 간에 오셔서 국민들께 시정연설이 뭡니까? 예산안 이렇게 내년에 국민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야당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보고 시정연설을 하시는 거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이게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은 왜 과거의 대통령님들은 첫 아니, 때에는 과거 얘기하시고 나오셨지만 문재인 얘기, 나머지 문재 대통령이 그만하시고요. 국무총리들이 했습니까? 저도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 자주 만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시는군요. 그럼 대통령 담화 어저께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것도 서로 상의하셨습니까? 담화 자체를 상의하진 않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 또 언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국민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전달해 드리고 충분히 그러면 알고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 저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대 정부 임기 반환점 10일 앞 지지율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좀 대화를 나누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러나 지지율이라는 게 하나를 가지고 국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지지율도 보고 국민들에게 직접 듣는 얘기도 듣고 전화도 받으시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 국정을 총리님. 하시는 물론 거죠. 압니다.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총리님도 정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대선에 관심이 있으셨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저께 대통령 기자회견 반응, 국민 여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하셨다고 대통령께서 예. 정말 소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셨고 불찰을 진솔하게 사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조금은 총리님, 야당도 인정을 좀 총리님! 해야 돼요. 네. 자꾸 야당 하지 마시고요. 좀 답변만 정확하게 그냥 짧게 하십시오. 좀 보시면은 질의하세요. 보세요. 저기 PPT 오늘 저 언론에 보도된 것들입니다. 고개만 숙였다. 어찌됐든 사과, 140분 맹탕, 의혹은 고개 저었다. 아내 처신 머리 숙이고 의혹 앞에 고개 저었다. 김건희 의혹 부인한 윤.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특검법, 정치 선동, 의도적인 악마, 가짜 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에 반하는 발상, 정치 선동, 전부 김 여사 논란에 순진한 명이 다 방어, 특검법 관련 상권분립 위반, 김건희 특검엔 인권유린, 정치 선동. 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을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저는 바로 그게 또 가짜 뉴스인가요? 국민들을 또 갈라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라치는 말들 아니, 좋아하세요?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했습니까?
유력 언론지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하셨다는 그 평가.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8, 90%가 그건 그렇고요. 의원님 생각이세요. 의원님의 생각. 그건 총리님이 생각이세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하고 괴리가 그러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다라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진짜 10%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하고 공감을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꾸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노무현 문재인은 얘기 상당히 하십시오. 또 그 지지율도 대통령분들은 있었어요. 국민이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러면서도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어디 있는지를 좀 생각하시고 총리가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만하세요. 통계를 보건복지부 얘기하고 장관님.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어디 계세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 의료 대란 이 끝이 어딥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폭락이 첫째가 이 의료 시스템 붕괴, 의료 대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 지지율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중요한 지지율 하락에 제가 볼 땐 첫 번째인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예, 근데 지지율 또 찬성하는 좋아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보건복지부와 우리 정부가 다 그렇지만 특히 보건복지부가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면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은 상당히 무지하다. 이 잘못, 이 의료 대란의 책임, 잘못의 원인이 전공의들한테 있습니까? 아니 그건 정부에게도 있고 또 의료계에도 지난번에 있고 총리께서 그런 전공의 것이-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때 말씀은 총리님 말씀은 최근에 증폭된 것은 전공의의 집단 이탈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 원인이 꼭 전공의에만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의료의 서비스, 국민들의 병원 가고 치료받는 게 정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비상진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십시오. 의사 부족, 사직으로 응급실 공백 발생하고 있다. 65% 알고 계시죠? 예, 전공의가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인력의 40%를 비스-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 뭐 그분들이 길게 집단 아니 아시면 아신다면 답변하면 돼요. 예, 지금 대학병원 가서 진료받는 게 전처럼 되고 있습니까? 매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아니, 장관님 시간 다 가요. 어렵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예약을 해보려니까 안 돼요. 장관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응급실도 이렇지만 이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예비비 지출 해가지고 2번에 썼는데 네. 이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750억, 그러니까 1254억. 예비비의 목적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겁니다, 장관님. 예. 예비비는 예기치 않은 거, 지진, 태풍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대란은 전혀 예기치가 않았던 거죠, 그죠? 예, 그 사회적 재난이지 그겁니다, 바로. 예. 그러니까 의사 증원, 의대 학생들 증원, 정부가 어떤 예측을 하고 계획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질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걸 예측하고 계획을 했으면은 이게 예비 쓸 리가 없죠. 예비비를 왜 씁니까? 예측 가능한 사태에 대해서 예비를 쓰면 안 되지. 예측을 못 하신 거죠. 아니, 그게 계획을 안 했던 아니라 거지.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쓰는 그러니까 거지 그것도-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 개혁을 하신 게 아니라 일단 증원 다음 PPT 보십시오. 예비비 정부 중앙정부 예비도 부족해가지고 건보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지 않아야 될 재난관리기금 규정까지 개정해가지고 이거 다 썼죠. 예, 이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그러니까 위한 국민의 뜻을 생명을 어렵게 한 게 누구 책임이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에도 책임이 있고 의료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정부의 책임이 있죠. 정부가 이걸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의대 정원을 반대하십니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고 합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습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충분히- 다음 거 보시죠. 교육부 장관님.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의대상 휴학 관련해서 입장을 바꾼 걸 좀 보십시오. 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휴학을 아니, 좀 보세요. 한 거는 아니 좀 들으세요. 네, 아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PPT를 보고 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왜들 이럽니까 전부? 아니, 질문을 하셨으니까 아니, 좀 이거 들으세요. 하는 건데요. 9월 30일, 10월 1일 서울대에서 학생 휴학 승인과 교육부에서 감사해서 바로 잡겠다. 9월 28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건의하니까 29일 날 그때 가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그 전에는 안 한다 그러다가 이게 교육부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 좀 강압적이고 감사해서 뭐 바로잡겠다. 이게 매우 권위적인 거 아닙니까? 권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성적으로 의료계의 그 요구를 수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원칙대로 했지만 워낙 그 의료계에서 그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고 그 그러니까 의료계 요구를 대성적으로 들어준 겁니다. 장관님 들어준 건 좋아요. 네. 좋은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보건복지부든 교육부든 대단히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소통을 충분히 해야지 말 안 들면 감사해서 바로 잡겠다. 계속 싸우다가 안 되면은 뭐 동맹휴학 그 허용 안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다고 그랬다가 동맹휴학이 도대체 뭡니까? 교육부가 이번에 그 의료개혁을 포함해서 교육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은 수평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이고요. 의료개혁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지금 이 의대 학생들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7,501명 정도 예상하고 있죠, 내년에. 네, 저희가 그 교수를 1,000명 더 확보하기로 그리고 했고요. 1,000명이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충분히 풀이 있고요. 그건 또 제가 예산으로도 이게 이제 5조를 지금 보십시오. 확보했습니다. 다음 보면 7,500명 할 때 문제점. 예과 1, 2학년, 본과 1, 2학년, 본과 3, 4학년. 이게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6년을 갖다가 5년 또 5.5년 줄이겠다고 하셨다가 또 바꾸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해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좀 줄이려는 이해를 생각 해주시면 있으신 됩니다. 겁니까? 줄이려고? 예? 줄이려는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2,000명을 해서 1,500명으로 일단 원래는 아니 시작을 한거 아닙니까? 효과가 6년인데 네네. 그걸 지금 뭐 5.5년, 5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네. 그걸 좀 줄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그것도 정말 와전이 됐는데요. 그럼 저희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워낙 발표할 때 내용은 6년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교육의 질을 하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담보가 장관님, 된다면 장관님, 그런 방안을 제안을 한다면 학교 측에 그런 요구를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한 그때 겁니다. 교육의 질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이 기초 생명과학도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그 일반 학교 학습하고 좀 다르잖아요. 본과에서 공부하는 이 해부 실습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20-30명씩 창관으로 이거 의사가 제대로 아시다시피 이제 6년 동안 이제 의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이렇게 그 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또 선진국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도 그렇고요. 네네. 국가 예산도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교수 자원도 부족하고 기자재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예산도 지금 몇 조 최소한 몇 조 필요하죠? 저희가 5조? 지금 예산을 5조 확보했다고 5조,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국회하고 좀 심의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네네. 기본적으로 예산은 뭐 예산이지만은 이게 이 1학년 학생들이 그냥 1년으로 끝나가는 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네. 문제는 계속 있는 거고. 네네. 그렇게 양성된 의사한테 우리 장관님 진료 받으시겠습니까? 저희 교육부가 그 교육의 질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어떻게 원칙을 갖고 보장인데요? 있습니다. 이게 아니 저희가 도대체가 지금 해부도 제대로 교수도 못하고 1,000명을 더 실습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데. 했고 예산도 5조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교수 요원과 그 예산입니다. 지금 뭐 다른 분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큰 하여튼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제가 네. 저 비경제 파트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법무부 장관님 나오셨죠? 법무부 장관님 그 요즘에 이제 연일 그 명태균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명태균 그게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이건 결국 국민들의 불신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김건희 여사 불기소 때문에 이게 사실 성역화된 그런 걸로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 보시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예. 그럼 예, 도덕적으로나 수사팀에서 국민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법적으로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팀이 적절한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 도덕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검사들은 어디 있나, 믿고 있는 그런 검사들은 어디 있나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관이 돼 있고
그 좀 수사가 필요할까? 다음에 이제 PPT 보시면 여러 가지 공천 개입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돼. 창원지검도 그 상당히 늑장 부실 수사로 제가 보이는데 그 한 거의 2023년 10월 거의 1년 전이죠. 그 고발했는데 이게 상당히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형사부로 배당됐죠. 당시 처음에 수학과의 수사 지휘를 해서 수학과에서도 나름대로 소환 조사 등을 비롯한 예정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명태균 씨는 너무나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하시겠죠. 네. 하여튼 김건희 여사든 대통령이든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 다 평등합니다. 그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표과 원칙에 따라. 예, 보면은 다음 PPT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비용 뭐 대남 문제, 공천 개입 의혹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하여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더 평등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방부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그 대통령실에서 그 러시아 파병 북한군 관련해 가지고 전황 분석팀 현지 파견 뭐 이런 거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아니 검토하고 계시고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은 안 됐죠. 근데 검토는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토 그러면은 이 팀이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그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대가 다 없군요. 그러면은 그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렇게 국민들 관심이 많고 걱정도 많은데 장관께서는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그거는 뭐 저희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쨌든 뭐 한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그 가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부대 파병일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 파병이나 현지 조사단 같은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그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다시 네. 나중에 비경적 파트 질의할 때 하고 저희가 볼 때는 한 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관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파병될 때 국회를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더라고요. 총리님, 트럼프 이제 정부가 사실상 이제 돌아왔어, 그죠? 네. 예. 그 전에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 한미 그 대미 무역이 상당히 뭐 흑자는 났지만 좀 어려웠어요. 그 기억하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큰데요. 저는 이 경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이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또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새 총리님 보실 때 주변에 경제가 좋다고 하는 분 있습니까? 회복되기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의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는 분명히 극복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지금이 최상의 컨디션이고 우리의 성장 잠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생이 아직 자, 없고 총님 정부는 계속 저하고 이 시간이 얼마 안 나서 견해가 많이 다른데요. 피부 경제 국민들은 제가 봐 경제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결손 작년 금년에 거의 90조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 실질 성장률도 보시면은 지금 떨어져 있고요. 세수 결손이 90조 가까운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는 너무 낙관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십니까? 당연히 걱정하죠. 우리의 민생을 걱정하고 소상공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세수 결손을 걱정하는데요. 소득세 1조 8천억 상속증에서 1조 1천억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게 이제 결손이 되고 항목별로 보면 이게 또다시 세수 부족을 가져올 걸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런 경제에 일종의 다운사이드가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세계의 지정학적 변동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7시 반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위 F4라고 하는 거시 경제정책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마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눠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들하고 협의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국회와 소통하면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 여러 가지